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립치맵 에너지 충전소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날씨는 맑지만 메르스 그리고 가뭄 같이 그 나라 안팎으로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서 주식 투자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참고하셔서 시장의 흐름 잘 살펴주시고요.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이성대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지하철 제가 오면서도 마스크 끼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혹시 마스크 구비하셨나요? 아니요. 네. 마스크 사지는 않았고요. 저도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일부 그러니까 한 칸에 한 3-4분 정도는 마스크를 좀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계속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좀 사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 약하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하철에서도 노인분들께서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되게 꼭 그렇게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부작용도 있어요. 이제 그냥 저희가 감기가 많이 걸리는 시즌이잖아요. 지금 뭔가 일교차도 크고 안에서는 이제 에어컨을 틀고 밖에서는 덥다 보니까 감기들 많이 걸리시게 되는데요. 단순 감기임에도 나 메르스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어젠가 잠깐 미열이 있고 약간 머리가 살짝 아팠는데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히 입을 틀어막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한 58개 학교인가요? 뭐 1,4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열로 지금 고생 중이라고 그래서 학교도 많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1,400명이라서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사실 그 학생들이 모두 메르스 환자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감기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 같은 경우 살펴보면요. 오늘 오전에 많이 밀렸다가 플러스로 지금 전환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장의 흐름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에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핫클릭 키워드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좀 키워드가 될 만한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 한국형 핀테크에 영국도 놀랐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 27일 날 열린 핀테크 데모데이가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핀테크 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행사였고요. 국내 스타트업이 이제 영국 핀테크 사절단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국내 10개 업체가 자사 기술을 소개하는 시연 행사를 열면서 한국형 핀테크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핀테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는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닉의 합성어로요. 모바일 결제 그리고 송금, 개인자산 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이런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합니다.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 영역을 분류하는 그런 기준은요. 크게 은행업 그리고 금융 데이터 분석, 지급 결제, 자본시장 관련 기술, 금융자산 관리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급결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애플페이 지금도 쓰이고 있고 삼성페이 이제 상용화된다고 하죠. 삼성페이 같은 이런 하드웨어 기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와 라인페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앱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도 다뤘던 KG 이니시스 그리고 LG U+ 등등 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핀테크 데모데이 날요, 이런 특허가치 평가업체인 위즈 도메인이라는 회사에서 현대증권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즈 도메인은요, 특허 기술을 분석을 토대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존재하는 특허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 기업이 이제 보유한 모든 특허 가치 그리고 시가총액을 분석한 다음에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인 주가 기술 비율 PTR을 개발을 해서요. 현대증권과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마침 이제 새로운 투자 기법을 찾고 있었던 이 현대증권이 이 기술과 지표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제휴가 성사된 건데요. 현대증권은 6월 1일부터 PTR 기준으로 저평가 기업에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이를 응용한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위즈도메인이라는 기업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이름은 제대로 들어보질 그쵸? 못했는데. 아직 생소한 네. 스타트업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더치트라는 기업은요,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기술로 우리은행과 제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이제 금융소비자가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인터넷에 송금을 시도할 때 이를 미리 알아채고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요. 대포통장 때문에 요즘 은행들이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죠? 이 솔루션을 쓰면 금융사기 피해 절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리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홍채 인식 분야를 파고들어서 기업은행과 MOU를 맺는 성과를 냈는데요. 비대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 개발에 홍채 인식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채 인식 기술이 벌써 나왔네요. 네. 네. 말로만 듣던 우리 옛날 영화에서만 봤던 그 홍채 인식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용평가 정확도를 높이는 소셜 신용평가 기술을 가진 주 핀테크와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런 핀테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대적 흐름이죠. 뭐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항상 이제 창조 경제라고 이제 네. 현 정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융합이 안 됐던 서로 다른 그 이제 분야가 하나로 이제 합쳐져서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창조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융합이라고 그러죠. 융합되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핀테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금융과 기술이 합쳐진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는, 즉 사람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보안도 좀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이제 합쳐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시도는 또 계속 될 것 같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핀테크를 이용한 또 새로운 기술에 우리가 금융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돈을 사용한다든가 할 때 새로운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이제 생활 문화가 바뀌어지는 과정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많은 다양한 그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반대로는 또 피해를 받는 기존의 산업이 약간 좀 없어지면서 또 새로운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해야 되는 과정에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기술들이 영국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아직 개척하지 못한 금광과 같다. 조금만 도와주면 당장 세계 시장에 먹힐 만한 기술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창업한다면 P2P 금융거래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런 핀테크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 경제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열풍이 조금 뒤늦게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핀테크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은 그런 새로운 시장, 핀테크 시장을 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클릭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지수 동향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 살펴보면요, 모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아침 시작하면서 좀 지수가 좀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2079포인트, 코스닥은 707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루 변동폭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전일 하락을 주도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다시 5년 이래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어제 계속
모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도 현대 차가 계속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메르스 관련주들, 특히 백신주 같은 경우에도요, 급등락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일단 받지 않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네. 글로벌 시장이 대부분 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크게 이제 국내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는 이 메르스가 확산돼서 이거 불안감을 더 주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이제 공포 심리도 약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일 급락했었던 자동차 업체들, 특히 엔화 약세로 인해서 밀렸었던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는 지수가 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플러스 0.4%까지 또 다시 급등해버리는 아주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어떻게 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큰 박스권 내에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이제 메르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유가도 상승하면서 오늘 화학 정유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 2, 3, 4위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이게 좋은 건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이제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수가 과연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데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데 긴 관점에서 본다면 추세가 그래도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2067포인트 이전에 이제 저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깨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대에서 이제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면서 이제 내려갈 경우에는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다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밀릴 때마다 매수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추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오늘 장중에 출렁거렸지만 그렇게 크게 이제 아래로 깨지는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오늘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빠지다가 이렇게 하루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날 길게 빠지는 또 그런 날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빠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메르스 관련된 내용이 진짜로 뭐 이제 우리가 아주 심해져서 기업들이 활동을 하기 어려울 만큼 뭐 이제 전 국민이 뭐 집에 있다던가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뭐 이익이라든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나오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 때 꼭 지지된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볼 때는 메르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전저점 라인 때 지지가 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재차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요. 변동폭이 최근에 워낙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오히려 금세 또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라인 때 720포인트 라인 때 돌파를 못하고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라인 때에서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뭐 컴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꺾일 때 그런 모습처럼 한번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계속
밀리면 올라가고 이런 마음, 이런 이제 사람들 안심시키는 마음을 주다가 갑자기 확 빠지면은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 수급 상황, 외국인은 코스피 303억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369억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하고 있는데요. 454억, 183억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선물은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1740계약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526계약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들도 네. 오랜만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기관들이 2천억 넘게 매도를 했었는데 그 매도가 약간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업종별로 본다면 전일 강하게 매도가 나왔던 운수장비 업종에는 기관 외국인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반면에 오늘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몰리는 게 이제 화학 업종입니다. 화학 업종의 매수가 몰리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44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18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코스닥이 아침에 밀렸다가 금세 플러스까지도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수급 상황 때문에 코스닥 방향이 어디로 갈지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조차도 이렇게 하루 팔고 하루 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변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1,700계약 매도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서 의미는 없는, 선물 시장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수해 주는지 여부가 이 시장에 좀 저점이 확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새벽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스나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세한 글로벌 시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은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장중에 조금 더 밀렸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그 큰 흐름상에서는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나온 얘기는 원래 이제 기존에 1분기 경제 지표가 안 좋았던 것은 일시적이고 2분기부터는 경제 지표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오늘 나온 얘기는 2분기 경제 지표도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연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시장 방향이 어디에 딱 결정이 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이 확정적인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망세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다우지수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 18,351포인트 찍고 나서 밀리긴 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0.16% 마이너스니까 뭐 크게 밀린 것도 아니죠.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면 큰 박스권 내에서 옆으로 정배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크게 영향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6월 10일 이전에 그리스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17일 날,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때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6월 달, 굵직한 이벤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관망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6월 뭐 8, 9일, 6월 10일 정도 갈수록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아시아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변동성이 큰 모습이고요. 대만과 일본은 큰 변동이 아직 없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중국은 6%대 급락을요, 이틀 만에 다 만회했다고 합니다. 참 예측이 힘든 시장인데요. 오늘은 아시아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좀 둔감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네. 이렇게 이 정도 변동성은 있구나, 출렁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이제 1년 이자가 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지수 변동성이 큰 것은 오히려 주식 시장의 매력을 또 가져다 줄 수도 약간 있습니다. 도박성이. 네. 그죠? 예, 왜냐하면 네. 이렇게 하루만 해도 뭐 5%, 10%씩 위아래를 출렁거리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식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좀 많고요.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별로 없을 때 오히려 안전한 쪽으로 또 자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밀리면 더 밀릴 것 같아서 내려 팔게 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쫓아 사게 되는 내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만의 그런 투자의 노하우를 갖고 대응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올라온 폭에 대해서 오늘은 하락을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2% 하락한 4,860.5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약간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일봉 차트지만 이제 분 차트 상에서는 봉우리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게 이렇게 전저점 라인 때 깨지게 되면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지수는 이제 최근에 저점 나왔던 이 자리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 대가 되는 거고요. 이 라인 대가 깨지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최근에 아주 많이 올라왔었던 이 상승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돌파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루 이틀 머물다가 돌파하는 게 좋고 그래도 이 라인 때 깨지지 않으면 괜찮은 상황은 되는데 중국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시장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만 시장 오늘 0.35% 하락한 9,584.4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20일 이평선 맞고 이제 밀리긴 하는데 딱히 크게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움직임 사이에서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은 오늘 0.25% 하락한 2491.4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거의 움직임이 없죠. 하락하지도 않고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달러 환율 차트, 엔달러 환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엔달러 환율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123.96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약간 쉬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수렴이 돼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밀리면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이게 꺾이지 않는,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엔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번 17일쯤 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전에 밀렸다가 올라가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즉 엔화 약세가 당분간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오늘은 아시아 시장 모두 다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와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밤사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1.06달러 오른 배럴당 61.26달러를 기록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영국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요. 51% 오른 배럴당 65.39달러 기록했다고 하네요. 얼마 전 한 월급계 증권사에서 이제 유가 전망이 45달러였는데 유가는 보기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유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화학업종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됩니다. 네. 뭐 롯데 케미칼, LG 화학,
뭐 SK이노베이션, 뭐 S오일, 뭐 여러 종목들이 화학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들이 오늘 강하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지수가 좀 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가 상승이 없었으면 지수는 아래쪽으로 확 더 출렁거릴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화학 업종에서 외국인 기관이 대부분 다 강력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오늘 지수는 좀 더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었겠죠. 유가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TI 선물 기준으로 61.26달러를 오늘 새벽에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 보시면 지난 3월 달에 42.03달러 찍고 나서 60달러대까지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50% 가까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그만큼이 50% 가까이 되는 거죠. 기존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는 하락으로 접어들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 안 좋게 나왔을 때가 요 날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급락했다가 그때 이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 올해 10월 달까지 해서 45불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게 가더라도 그걸 이제 믿고 이제 끝까지 그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유가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가 흐름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뭐 60달러대에서는 좀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유 관련주들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차트 흐름 보시면 오늘 지금 3%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0월달 저점 라인 때 찍고 나서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거의 12만원대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고 오히려 또 고점까지 올라가는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유가가 좀 올라와줘서 우리 시장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랩 등 안철수 관련주 급등하다입니다. 오늘 이제 안랩과 써니전자 등 지난 대선 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일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선은 2017년인데 아직 좀 이른 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대선이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네. 그죠? 그때마다 이제 관련주들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대선에 임박해서 대선 주자가 돼서 실제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가 이제 가장 주가가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전 때도 그랬고 또 그 이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5년이면 지금 앞으로 2017년이지만 이제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가면 갈수록 그 대선이 확실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안철수 그러니까 의원 정도면 뭐. 네. 그렇죠. 거의 뭐 그때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미래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안랩 같은 경우에 52,900원 상한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또 출렁거립니다. 또 계속 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멀었기 때문에 또 밀리기도 하고 또 멀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변동성이 아주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대선까지 꼭 참고 가져가겠다 이러시는 분들, 뭐 중간에 뭐 흔들리더라도 감안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사이에 아주 험난한 그런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종목들을 분명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그렇죠. 대선 출마라는 게 일단 그냥 긍정적인 반응 정도니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메리스 관련주들의 급등락 소식입니다. 오늘 이제 메리스 관련주라고 불리던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일까지 연속 상한가를 보이던 진원생명과학, 오늘은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관련주들도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메르스가 나아진다고 해도 뭐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고 네. 좀 안 좋아지면 더더욱 급등락이 심하고 이런 상황인데, 메르스 관련해서 이런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중국 시장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듯이 이 메르스 관련주들도 출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실제로 뭐 계속 이 내용이 지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나온다고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밀린 이유는 실제로 메르스 관련된 백신은 아직 없다라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그걸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메르스가 다시 또 소멸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잠깐 좋았다가 기대감 때문에 또 쫓아샀던 사람들이 잠잠해지면 또 밀려버리는, 주가 밀리면서 또 다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매매는 거의 뭐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봐야죠. 그냥 바로 사서 바로 팔고, 그냥 사자마자 호가 위에 한 두세 개 올려놓고 바로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분들은 뭐 이제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도 잘 팔고 나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확산됐으니까 뭐 최근에 올라왔더라 해가지고 쫓아 사고 출렁거린데도 가만히 있다가 올라갈 때 못 팔고 뚝뚝뚝 떨어질 때 못 팔면서 이제 계속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때 이걸 하지 마라라고도 또 얘기를 못 하는 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엄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내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좀 피하시는 게 낫겠고, 그리고 정해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일부만, 아주 조금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는 그렇게 뭐 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치고 빠지는데 능한 분들은 네. 한 주식, 소위 말하는 눈팅이라고 하죠. 네. 그런 주식 차트를 계속 그런 흐름들을 살펴보는 게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건가? 대체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오래 했다고 그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감인가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이렇게 주식 등락이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누구는 이익이 남고 누구는 항상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꼭 이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짧다고 그래서 이걸 매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단기 매매라든가 이런 거는 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감각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세 아니다 싶으면 손절매도 빨리 하고 또 딴 거 매매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좀 감이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각자 개인 성향에 맞게 그런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의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발빠른 매매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분들만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좀 가급적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라 이런 조언이신 것 같아요. 엔화 강세 전환 소식인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은 전일 125엔대를 찍고 밀려서 장중에 123엔대까지 하락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우리 현대자동차라든지 여전히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엔화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것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환율 때문에도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현대차가 지금 13만 5천 원이면은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저점 라인 때 14만 6천 원 라인 때도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만큼 시장에서는 좀 과하게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자동차 이제 5월달 자동차 판매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현대차의 그 자동차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 때문에도 지금 밀리는데
판매량도 줄였다고 그러니까 더 지금 불란제 부채질하듯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 이런 엔화 약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도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 심리를 이용을 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계속 높은 그런 상황이죠. 일본 정부에서도 계속 좀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엔화가 강세로 바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 같고, 시간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엔화 환율 때문에 출렁거리는 종목들은 약간 좀 급등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에너지 충전소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 취하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좀 전부터 해서 선물 지수가 갑자기 확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가 이 시간에 이제 2.15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지수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면서 선물 지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돌파 못하고 밀리기 시작하니까 크게 하락 N자 패턴이 돼 버린 거죠. 옆으로 가다가 이제 재차 다시 밀리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당장은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려면 보통 이제 바닥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출렁거릴 때 뭐 매수를 한번 해보던가 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계속적으로 5일선 타고 지금 밀리는 선물 흐름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즉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오늘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지수의 변동성이 아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코스닥 지수도 좀 전에 플러스 0.4%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0.4%로 지금 갑자기 또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좀 더 한 다음에 지수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좀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흐름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투자 전략 세울 때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6344-7557번, 홈페이지 주소 www.리츠맵.co.kr로 들어오셔서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보도록 할게요. 작성자 정석우먼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전업주부입니다. 천안의 영식이 엄마입니다. 저는 주식하면서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차트만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본 차트, 입문 등 여러 가지 주식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주식시장 알다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고 있고 나만의 기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RF택이 그동안 많이 빠져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찾으려고 합니다. 단기 매매로 들어가려고 생각 중인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단기 매매를 시도하시고 계신데요. 네. RF택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최근에 뭐 무선 충전기 관련된 이제 무선 충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회사를 그냥 미리 정하신 거죠, 그죠? 네. 정하시고 이 종목을 언제쯤 사야 될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너무 기술적인 그런 흐름만 너무 놓고 보게 된다면, 시장에 이제 좋지 않은 종목들을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크게 이제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즉,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같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큰 추세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펀드멘탈, 즉,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전망하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주가가 대부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반면에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그런 기업들은 우하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향, 상승 추세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펀드멘탈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실적이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판단하고 그 타이밍을 이제 잡아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먼저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즉, 작년에 영업 손실이 한 56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한 24억 정도로 견조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860억, 지금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제 그런 성장성 부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돼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주가도 반응해서 막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본다면 미리 밀리는 걸로 봐서는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또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증자 물량이 상장되면서 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이 명확하게 좀 나와야지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했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이제 밀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증자를 했죠. 증자 물량이 지난 4월달 상장되면서 밀렸고, 재차 다시 지금 역배열 추세까지도 이제 접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점 라인대가 이제 하나 형성이 됐는데, 이 라인대 깨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저점 라인대 6,600원인데요. 이 라인대가 지금 깨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여기가 깨지지 않고 여기서 터닝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라인대에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도 좀 많이 출렁거리고 주가도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도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6,600원대가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고요. 6,600원대가 깨진다 그러면 그 다음 타이밍에 저점이 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즉 저점이 확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출렁거리는 바닥이 여러 개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600원대가 지지가 되면은 사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저점을 확인하고 사시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평화전공이고 작성자 종횡무진님께서 남겨주셨네요. 평화전공이 미국 법인들 성장과 15년 매출 등 좋아진다고 해서 지난 17,6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량 중소형주라고 생각했는데 빠지니까 개별 종목이랑 똑같네요. 지금 많이 빠져서 팔 수도 그렇고 또 팔기도 그렇고 결정을 하지 못해서 우리 에너지충전소에 종목 문의합니다 하셨어요. 네. 평화전공. 평화전공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스몰캡 관련주로도 이렇게 추천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스몰캡이요? 스몰캡.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규모는 작지만 향후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가 칭하는데, 네. 그 관련주로서 이제 최근에 추천 종목으로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가 바로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좀 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동차 쪽에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가 참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자동차 업종 부품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당장으로서는 작년 대비해서 14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실적이 소폭 감소하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실적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140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 3,200억.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밀리는 부분은 저도 약간 좀 너무 과하게 지금 빠지는 게 아닌가. 아까 자동차 업종들 너무 과하게 빠지듯이 이 종목도 좀 과하게 반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정별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지 못하고 재차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이전 저점까지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서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전략 추천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호랭이 IKL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바이넥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종목명은 바이넥스고요. 15,800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은 30%인데요. 요즘 주가 등락이 너무 심하네요. 월요일에 17,000원도 돌파해서 이익이 많이 났었는데 연속으로 밀려서 오히려 지금은 손해입니다. 다시 한번 17,000원 이상 올라올까요? 전만 좀 봐주세요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바이넥스 우리가 상담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 뭐 400억 가까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고 그래서 200억 가까이는 뭐 이제 증자라고 200억은 이제 CB 발행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나왔었는데 이게 증자가 그래도 이제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이제 삼자 배정이지만 시장에는 약간 좀 물량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증자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도 지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 심리가 좀 되면서 지금 17,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한 번에 이렇게 출렁거릴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은 내가 이제 좀 단기적인 그 대응을 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바로 팔고 이렇게 잘 하시는데 단기적으로 좀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며칠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좀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 5월 22일 날 18,150원까지도 올라왔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이 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긴 관점에서 상승 추세는 맞는데 작게 이제 쌍봉 형태를 그리면서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라인대에서 이 저점 라인대 깨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완전히 또 접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을 좀 이제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5일선 부근 정도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6,000원 선 정도 되는데요. 16,000원 선 이상 정도면 손실은 아니니까 손실 아닐 때 좀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000원 이상일 때, 손실 아닐 때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해 주셨네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지난번 액면 분할하고 나서 매수했는데 42만 원에 매수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사면 항상 안 좋은 것 같네요.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갈지 어떤 게 나을까요? 메르스 때문에 불안합니다. 비중은 70%입니다. 하셨어요. 네. 아모레퍼시픽.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제 바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올라왔다가 액면 분할하고 그 이후에 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손해를 보고 계실 정도로? 그렇죠. 액면 분할하고 나서 44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좀 많이 밀렸다가 오늘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5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38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마디 널뛰기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종목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메르스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당장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든가 성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식하고, 만약 여행객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화장품 업계라든가 이런 쪽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적절한 선에서 매도하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보통 이제 21선이 이제 깨진 다음에는 확인하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는데요. 21선 근처 4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40만원대면 그래도 약간 손실이긴 한데, 그래도 40만원 이상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4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네요. 상담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6344-7557번이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richmap.co.kr로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